자, 이재명 대표 퇴원 첫마디. 근데 앞에 좀 뭐가 붙어 있죠? 어제 좀 뭐가 일이 있었거든요. 문자 논란 속 이재명 퇴원 첫마디. 퇴원했을 때 어떤 메시지를 냈는데 요게 좀 주제로 잡혀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퇴원을 하면서 뭔가 얘기를 좀 꺼내놨거든요. 그 모습 좀 확인해 보죠. 먼저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어느 날인가부터 죽임의 정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증오하고 죽이는 이런 전쟁 같은 정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런 모습인데 김종욱 전 행정관, 그러니까 죽음의 정치, 전쟁 같은 이런 정치 종식해야 된다. 이런 걸 약간 어떤 각오를 비추고 뭐 본인이 앞으로 이런 열심히 좀 하겠다 이런 취지 설명 좀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이 의미는 우리 정치에 항상 이제 고질적인 문제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오던 지나친 팬덤 현상, 팬덤 정치 현상, 그리고 약간 분열 현상, 뭐 이런 걸 좀 종식해야겠다 이런 계기, 이번 계기로 종식하겠다 이런 각오를 비춘 걸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저는 이건 고질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사고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주 계획적으로 야당 당대표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짜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이거는. 전쟁 같은 정치가 아니고 전쟁인 거죠. 전쟁에서 살상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는 기존에 했던 어떤 피습과는 다른 방식으로 봐야 된다. 특히 예. 왜 중요하냐면요. 증오하고 혐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반대할 수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증오하고 혐오하기 때문에 그들을 배제해야 되고 절멸해야 된다. 이건 나치가 유대인을 죽인 논리예요. 유대인은 증오하고 혐오되는 대상이니까 그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죽여버렸죠. 1940년대 전쟁 과정에서 600에서 800만 명의 유대인이 죽어갔습니다. 예. 21세기에 이 흐름들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요. 증오하고 공격하는 대상을 만들어서 그 증오와 경멸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정치를 하고 있고 그들이 실제 테러를 하고 있습니다. 전 그렇다면 이런 정치가 한국에서도 앞으로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단지 그 피습을 당했던 야당 당대표의 발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우리 정치 전체가 바뀌지 않으면 예. 누구든 이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정치하겠습니까? 누가 목숨을 걸고 정치를 하겠습니까? 표를 얻으려고 하는 정치가 이제는 목숨을 거는 정치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전 그런 의미에서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 같은 정치의 종식이라는 부분을 예. 이재명 당대표 입으로 나와서 일단 이런 정쟁의 수단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 정치가 이걸 교훈 삼아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모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담론으로 저는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퇴원 이후 이제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간다고 좀 설명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자택은 원래 자택인 저 성남 분당입니까? 아니면 인천 계양 그쪽입니까? 어디입니까?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아무래도 뭐 계양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거기가 당연히. 원래 지역구이기도 하고 예, 그렇죠. 그쪽이니까 계양입니까? 성남으로 가면 웃기겠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일단 자택 얘기가 나와서 그런 질문도 오늘 또 하시더군요. 예,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아마 지역구인 인천 계양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치료를 이어간다 이런 설명까지 오늘 나왔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오늘 전 이 퇴원 첫 이 메시지로 이런 얘기를 꺼내는데 동시에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대한 어떤 감사 이런 것도 좀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생사가 갈리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하고도 신속한 응급 조치로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부산의 소방, 경찰 그리고 부산대 의료진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부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치료를 하고 이송을 하고 있던 부산 쪽 그리고 부산대병원에 대한 감사를 표시했어요. 글쎄요, 이게 최근에 약간 그 병원 전원 이런 게 좀 얘기가 뒷말이 있었는데 그런 걸 의식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감사, 부산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부산대병원 얘기를 하면서 감사 표시를 좀 했거든요. 이런 가운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약간 이렇게 가지를 뻗어서 파생된 어떤 이슈처럼 비쳤는데 혹시 이번 사안이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여야 정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그동안 많았었는데 이게 지지율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2024년 1월 이게 최신 결과가 나왔는데 한 달 전과 비교를 해본 거예요. 부울경 PK 지역 정당 지지율인데 국민의힘은 소폭 물론 이게 오차범위라는 게 있긴 하지만 소폭 오른 모양이 있는데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12월에 34%. 근데 이번 조사에서는 가장 최신 조사에서는 28%. 그러니까 이게 6일에서 7일이니까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 기간상으로. 이제 34에서 28%로 한 달 사이에 좀 내려가는 더불어민주당이. 글쎄요. 김재원 전 최고위원. 이거는 의외의 결과입니까?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총선이 다가오면서 지지 세력이 결집하며 하는 그런 예. 결과일 수도 있다고 보고요. 어. 특별히 이재명 대표가 그때 이슈였잖아요. 예. 여론조사를 할 때. 근데 이제 지방에 근무하는 분, 지방에서 살고 있는 분들, 뭐 부산도 사실 우리나라 제2도시이지만 예. 의료 환경으로 따지면요. 중요한 수술이나 큰 뭐 내가 이제 예. 생명의 위협을 받을 큰 병이 있다거나 하면 서울의 4대 병원으로 와서 수술 받기 원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 그건 뭐 부산뿐만 아니라 대구, 광주 이게 비슷할 현실이라는 거예요. 거죠. 그건 현실이거든요. 예. 그런데 최종 의료기관이잖아요. 3차 의료기관으로서 부산대병원은 거기서 모든 환자를 그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병원인데 예. 거기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하면서 예. 부산 시민들 중에는 아. 아무 특권층은 저렇게 부산에서 치료를 받기 싫어하는구나. 즉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무슨 2등 국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대구에서 정치 활동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많이 들었거든요. 대구 시민들도 조금만 이 저 큰 병이 있으면 예. 서울로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고 건강검진조차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하는 이 현실에서 아마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이 사건이 이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의외로 굉장히 감정선을 건드린 그런 사안이고 제가 그 지역에서 일하는 제 친구가 있거든요. 예. 제 친한 친구가 그 지역의 의사로서 예. 종합병원에서 일하는데 의사분이 계시군요. 예, 굉장히 분노하더라고요. 아, 의사분께서. 예, 소아과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율 이제 불경만 집중해서 보면은 조금 한 달 사이 내려가는 모습. 그리고 지금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약간의 어떤 부산의 민심의 감정선을 건드린 게 아니냐. 그 가능성. 이거 글쎄요. 이게 연결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건 별개인데 좀 너무 해석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예. 왜냐하면 사실 좀 그냥 이거 해석하기가 조심스럽긴 해요. 지금 이게. 저희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대위 체제가 출범하기도 했었고 예. 부산 경남 여론이 별로 안 좋았다고 하는 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뭐 안 좋아진 측면은 뭐 그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출범 이후에 그래도 뭔가 좀 기대를 하겠다 이런 마음들도 일부 반영이 됐을 것 같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지역이 소외됐다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실 이번 사건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반에 관한 문제겠죠. 국가 균형 발전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전체의 어떤 정치권의 책임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부산에서 이재명 대표가 서울로 이송됐다, 수술받았다 이런 것들이 감정선을 자극했던 측면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감정선이 저절로 거기에서 어떤 분노감이 생기거나 이랬다기보다는 전 자극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일부 유튜버나 아니면은 일부 보수신문에서 계속 그 문제를 지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성호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똑같은 일 당했다고 하면 그런 얘기 했겠습니까? 이렇게 예. 질문한 것이 또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서울의 4대 병원에 다 치료받고 올라오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데 지역 의료를 키워야 된다는 것도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마음이 좀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고 하면 또 그런 부분들은 다독여 줄 필요는 있겠지만 그 급한 이 테러 상황에서 야당 대표를 서울로 이송해서 수술을 받게 했다는 그 사실 자체를 가지고
그것이 마치 지역민들의 분노감을 다 대변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너무 저는 과잉 해석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김지원 전 최고위원 뭐 잠깐 더 추가하실 말씀이 있다 그러네요. 예. 아니 저 여론조사 결과가 국민의힘이 많이 올라갔다기보다는 민주당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 뭐 다른 뭐 특별한 그 해석을 한 건 아닙니다. 민주당이 왜 저렇게 갑자기 저 지지율이 추락했느냐 하면 아마 부산 지역 민심에 상당한 감정선을 건드린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죠. 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저도 뭐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럼 제가 여기 이쪽으로 좀 나와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이번 이슈의 주제가 이재명 대표 퇴원 첫 한마디였거든요. 근데 그 앞에 문자 논란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어제 오후에 불거졌죠. 화면에서 좀 소개해드리죠. 이겁니다. 우선 내용을 좀 나눠보면 이게 첫 번째 내용인데 어제 국회 본회의장이었었는데 정성호 의원은 사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뭐 친명계 좌장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는 퇴원을 아직 안 한 상태인 이재명 대표와 텔레그램 문자를 주고받는데 이게 하나가 있었어요. 우선 여기 보면 이제 뭐 부산대 병원에서 응급조치 잘해 주셔서 수술 잘 받았다고 부산 의료진들께 감사 인사 먼저 꼭 해야겠습니다. 근데 오늘 했어요. 퇴원하면서. 그렇죠? 여기 텔레그램 실제 모습과 이걸 좀 정리한 모습인데 실제 이런 얘기를 제안처럼 했는데 했습니다.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게 큰 이슈로 비쳤죠. 현근택 변호사. 지금 뭔가 출마 준비 중인데 최근에 이게 성희롱 뭐 발언 논란 이거에 휩싸였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물어봅니다. 현근택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그러니까 약간 징계 얘기를 꺼내는 거잖아요. 그러자 답을 해요. 당직 자격 정지는 돼야 하지 않을까? 공관위 컷오프 대상.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그러자 여기 보시면 그 텔레그램 그 사진에 정성호 의원이 뭔가 입력하는 내용까지 사진에 잡혔는데 그게 이거였어요. 그러면은 엄중 경고, 큰 의미는 없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실제 어제 민주당이 긴급 회의를 열어서 뭔가 이제 들여다보겠다. 요 얘기가 나왔잖아요. 김용남 전 의원님. 네. 두 가지 모두 정성호 의원 제안대로 이게 됐다고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렇게 보이죠. 근데 저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은 원칙과는 맞지 않는 내용을 주고받은 겁니다. 원칙대로 하면 민주당의 당원 단계에 의하더라도 당의 윤리위원회가 있을 거고요. 윤리감찰단에서 조사를 해서 결과를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하면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게 원칙이죠. 예. 그러니까 당대표와 당대표의 최측근이란 분들이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이거 징계 수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대화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한 내용을 주고받은 것이죠. 원칙과는 맞지 않는 것인데 정치인들이 저렇게 문자가 대중에게 공개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럴 때마다 논란이 생기는 게 저게 실수로 저렇게 공개가 돼버린 거냐 아니면 일부러 노출시킬 것이냐 예. 그게 항상 논란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 정성호 의원이 일부러 노출을 시켰다고 하면 예. 뭐 본인은 진심은 모르겠습니다만 저건 대중이 보라는 뜻보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윤영찬 의원 보라고 공개했다고 추정할 수 있겠죠. 당장 윤영찬 의원이 원래 오늘 아침에 예. 원칙과 상식 구성원 4명 모두가 탈당 선언을 예. 하기로 예고가 돼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어제 저 보도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러니까 현근택 지금 윤영찬 의원 지역구에 도전하고 있는 친명계 인사로 알려진 현근택 변호사에 대한 징계 또 저 문자 예.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오늘 아침에 갑자기 윤영찬 의원이 탈당 선언에서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잘하면 그럼 지금 현근택 변호사가 김용남 예. 전 의원은 일부러 보여줬다는 쪽으로 보시는 겁니까 지금요? 만약에 일부러 보여줬다면 윤영찬 의원 보라고 공개한 게 아닐까 모르겠어요. 저 정성호 의원 본심이 뭐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오늘 탈당하는 현역 의원의 숫자를 한 명은 줄였다. 예. 이게 공개되면서. 왜냐하면 문자 내용 자체가 정성호 의원이 공관위에서 컷오프 대상이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 그럼 윤영찬 의원은 도전자가 갑자기 없어지게 된 상황이니까 뭐 오비 일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내내 행동을 같이 하면서 같이 탈당 선언을 할 것처럼 예고가 됐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현역 의원 한 명 지킨 효과는 본 거죠. 자, 그 얘기도 지금 뒤에 준비돼 있거든요. 오늘 사실 야당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따로 준비가 돼 있어서 그때 좀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김주옥 정의정과. 네. 그러니까 저 어제 텔레그램 그 대화 저 문자가 노출이 된 거죠. 언론에 노출이 돼서 이렇게 알려진 뒤에 이제 반응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 아니 이거 뭐 당이 이렇게 운영됩니까? 징계 같은 중요한 거 이거 사당화의 증거 아닙니까? 라고 보는 쪽과 무슨 소리입니까? 단순히 의견 수렴 정도 하는데 그런 것도 못합니까? 라는 시각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언론에 있는 기자들의 해석은 아마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들이야 이슈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갖다가 대중한테 송출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다양한 해석을 할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제가 아는 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여기 뭐 다 정치하신 분들 계시니까요.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의견을 나누긴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예. 당이 어떤 조치를 해야 되고 당대표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당대표와 당 수뇌부는 끊임없이 그 의견들을 갖다 수렴해야 되고요. 그 수렴된 내용들을 가지고 당 지도부가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예. 저게 공개가 된 거죠. 공개가 되면서 제가 좀 많은 부 부분들 아까 저기 김원남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자들이 막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야 이거는 예를 들면 4명이 내일 탈당을 하는데 1명은 좀 빼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정성호 의원이 4선이십니다. 4명 중에 4명이 다 안 나가면 모르겠습니다만 4명 중에 3명이 나갔는데 그 1명을 막으려고 일부러 공개했다? 제가 볼 때는 뭐 초선 의원이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예. 합니다만 저 그럴까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 거고요. 또 저는 제가 볼 때 이제 또 아까 그 우리 그 텔레그램 내용 중에서 보면 예. 예를 들면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응급조치 잘해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일단 했는데 그래서 그쪽에 예. 부산대병원에 감사 인사해야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예를 들면 공적인 라인이 아닌데 뭐 저런 얘기에서 나왔다 얘기를 하는데요. 생각을 해보시죠. 상식적으로 많은 언론의 여론들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그 당시에 현장에서 자기를 지혈해준 분들에 대해서 당대표가 고맙다는 얘기를 했었고 당연히 부산 의료진에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저는 그냥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언론에서는 이것이 비상식적인 것처럼 예를 들면 상당히 예를 들면 이슈화시키는 부분들은 좀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앞에 부분과 관련해서 예. 소위 당의 이제 절차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정성호 의원이 왜 그런 것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 좀 정성호 의원이 좀 설명할 필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게 사실 주목받은 이유는 정성호 의원은 징계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라는 반응이 나오자 정성호 의원이 조금 수위를 낮춰봐야 근데 그게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내용인데 사실은 어제 그러면서 윤리감찰 정도로만 어제 지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관철된 게 아니냐 약간 이런 시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엄중 경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뜻은 예. 그 이상이 무엇인가 나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정확히 밝혀야 된다.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아시겠습니다. 이 내용이 나온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보고 과정에서 더뎌진 부분들도 꽤 있었고요. 예.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정확하게 당에서 이 부분을 파악해서 공적 라인으로 보고가 안 된 상황에서 예. 아마 정성호 의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전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도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내용 자체에 대한 파악이 정확히 안 됐고 예.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예.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기 이전에 어떤 선조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건 예. 좀 과한 거 아니냐. 예. 전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좀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요. 우선 이와 관련된 목소리가 좀 준비되어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서 윤리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저는 중진 의원 한 분한테 의견을 물어본 것이고요. 저도 제가 원내대표지 않습니까? 예. 당직을 맡지 않은 다른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많이 합니다.
아마 지금 병원에 계시니까 그 문자로 하신 것 같고. 당대표와 계파 좌장인 의원 정성호 의원님이 그 친명 좌장 아닙니까? 그와 의논해서 형량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권한 분장이 돼 있어야 되는데 당헌 당규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혼자서 모든 걸 결정했다는 것이 거기에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 이거 무슨 그림으로 보셨습니까 지금 이거? 일단 뭐 민주당의 윤리감찰위원회인가요? 뭐 거기는 그냥 허수아비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부산대병원에 감사 표시를 해야 된다 하니까 그대로 나오고 또 이재명 대표가 윤리감찰단의 결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이게 그러면 또 이 안을 내고 그러면 그게 관철이 되잖아요. 저는 정성호 의원이 그저 좌장 정도인 줄 알았는데 뭐 대원군처럼 지금 민주당을 끌고 가는 것 아닌가. 이 둘이서 다 결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어제 사실은 어제도 요 내용을 방송 후반부에 그 속보 좀 들어와서 다뤘는데 그때 패널 한 분께서 그걸 보시면서 내용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는 뭐뭐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하는데 정성호 의원은 하면 어때라고 약간 평어체로 이 글을 써도 그걸 또 주목하신 분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결정권이 그거 좀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대화의 약간 경호자. 그러니까 여기 어느 정도로 할까요? 그러니까 뭐 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또 주목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또. 뭐 그 정도까지는 뭐 이 연배가 조금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결정권보다는 뭔가 영향력은 지금 당내의 여러 가지 영향력이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성호 의원의 그 지금 지위보다는 훨씬 더 강하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정성호 의원과 정성호 의원에 너무 크게 기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당이 사당화되는 요인이 더 커지는 거죠. 둘이서 다 운영을 하게 되니까요. 김수환 평론가. 내용은 뭐 여러분 지적을 많이 해주셨어요. 여러 지적도 있고 이게 도저히 그리고 전 김지혁 전 행정관은 그거 그렇게 볼 게 아닙니다. 약간 이런 취지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저 대화상으로 보면 그럼 이재명 대표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일단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징계 수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저런 얘기를 한 걸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 정치권 소식을 해석하려면은 이 문해력을 어떻게 발동해야 되는가 그 항상 고민되는데요. 좀 제가 생각하는 해석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지금 그래요? 어떤 내용이. 해석이십니까, 그럼?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은 친명자장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는데요. 아니다. 정성호 의원 얘기를 들어줬다고 하면은 친명자장의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여서 저렇게 윤리감찰단으로 간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성호 얘기를 안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 표현이? 제가 그래서 문해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지금 다시 그래픽 나가면 좋겠는데요. 현근택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그랬더니 그 내용 좀 다시 한번 화면에 보여주세요. 정성호 의원이 당직 자격 정지는 돼야 하지 않을까? 공관위 컷오프 대상. 훨씬 더 강한 징계를 굉장히 강한 얘기했어요. 징계를 얘기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그러면 엄중 경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없겠다 뭐 이런 또 어떻게 줄을 거였죠 그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엄중 경고하는 차원에서도 컷오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건 너무 좀 심한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정성호 의원 얘기를 안 들어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저 김성환 평론가 마저 하시고 그다음에 발언 기회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요. 제 해석으로는요. 그리고 그 정성호 의원한테 이재명 대표가 의견을 낼 때 이게 어떤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한 게 아니고요. 의견을 들은 거잖아요. 지금 이 나눈 문자 메시지 보면요. 근데 결과에 대한 평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이른바 체리 따봉 문자 아시죠? 그때는 이준석 대표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당대표가 들어섰어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문자 보낸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체리 따봉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흡족함을 표시한 겁니다. 그럼 평가를 한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의견을 들었고
의견을 사실 듣질 않아서 오히려 저는 그 의견 듣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소지가 충분하다고 봐요. 더 강하게 징계했어야 하는 예.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지만 상황이나 맥락은 그렇다는 겁니다. 예, 김재원 전 근데 이게 최고위원. 뭐 체리 따봉인지 뭔지는 몰라도 그건 당 대표와 대통령 사이의 이 관계이고요. 지금 예. 정성호 의원은 무슨 당직을 맡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뭐 비서실장이라든가 뭐 하다못해 무슨 대표의 자문단의 일원이라면 예.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그냥 친명계 좌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선 의원이잖아요. 예. 그리고 대선 때 영향력을 발휘했던 분이고 그런데 그분하고 지금 모든 걸 상의하고 결론을 맺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사당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공적인 조직은요 없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 뭐 윤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당에서의 그 최고의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징계에 대한 최고의 의사결정을 갖고 있는 독립된 기구여야 되는데 그건 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당내 여러 의견을 듣는다고 하지만 예. 그러나 당직이 없는 분이 대표에게 이야기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이 현실이거든요. 근데 예. 거의 뭐 반말 비슷하게 이야기하면 그대로 결론을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에 대해서 제안한 내용은 사실 조금 협의하는 과정이지 예. 이것에 대해서 결론이 정성호 의원이 제기한 결론과 다르다고 해서 정성호 의원이 예. 모든 것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렇게 당이 운영되기 때문에 결국은 3명이든 4명이든 탈당을 하고 뭐 또 당내의 민주주의 뭐 그다음에 당이 친명계 뭐 일색이다 뭐 앞으로 공천이 어떻게 된다 하는 두려움에 빠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 김종국 전 제가 볼 때는 다 잘 아실 건데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게 되면 최고위원회 일원들은 당의 중진, 고문 이런 분들한테 의견을 쭉 구합니다. 예. 그러니까 당의 전체적인 정서가 어떤 건지를 확인하고요. 공적인 자리에 모여서 그런 의견들을 추합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그냥 단독으로만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와 정성호 의원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발견된 거일 뿐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건 다 예를 들면 일종의 의견 수렴 과정이 하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는데 발견된 문자 하나를 가지고 이재명 당대표는 계속 정성호 의원하고만 이 문제에서 협의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 확인 안 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상적으로도 당 고문과 중진들에게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충분히 물어보죠. 물어보고 그 의견을 가지고 어떤 공적인 자리에 가서 거기에 대한 결정들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사당화라고 주장하는 건 좀 빠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명백한 건데 잠깐만요. 두 분 잠깐만요. 지금이라고 규정하지 마시고요.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네 분께 드릴게요. 지금 발언께 자꾸 요청하시는데 지금 나왔던 얘기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실 건가요? 똑같은 얘기를 하실 건가요? 이거는 제가 촉발시킨 논쟁이니까 30초 설명을 드려야 될 드릴게요. 것 30초 같은데요. 드릴게요. 예. 정성호 의원의 의견을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여 줬어요. 예. 그래서 컷오프를 했어요. 예. 그럼 정성호는 정말 비선 실세로 있는 거잖아요. 당직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 의견을 받아들여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절한 거다. 이거는. 거절한 거니까 거절한 거는 의견을 들은 알겠습니다. 거고 여러 사람한테 의견을 들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제가 김용남 왜 의원이요. 억지라고 하냐면 공관위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잖아요. 공관위에서 나중에라도 컷오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대화 내용 자체가 저거는 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을 해야지 어떻게 당대표하고 최측근 의원들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한 징계 수위 자체를 논의하는 게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윤리위원회는 뭐하러 열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결국에 당대표 지시를 받아서 그대로 발표하는 윤리위원회가 된다는 알겠습니다. 얘기밖에 안 되는 제가 거죠. 이 주제를 하면서 처음에 나온 시각이 두 가지로 갈렸다 그랬죠. 이거 사당화의 증거가 딱 나온 거다. 무슨 소리입니까? 의견 수렴도 못합니까? 이걸로 딱 나눠졌는데 역시 네 분 오늘 말씀 뭐 여러 번씩 하셨는데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갔고요. 요 상황,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어떤 의미를 조금 짚으신 분이 있는데 글쎄요. 어떤 의미일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정성호 의원이
현근택 위원장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게 공식적인 거 아니더라도 뭐 자문을 해달라서 그냥 자문해줬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공개가 굉장히 됐죠. 구체적으로 나온 거니까 뭐 옛날 그 대전원녀 윤여준 장관. 얘기를 했는데 네. 뭐 그것을 뭐 얘기하는 게 적절하냐라는 건 둘째로 하더라도 예. 어떤 메시지를 내보낼 거냐는 매우 중요한 건데 민주당이 이게 지금 통제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우아? 그러니까 김용남 전 의원님, 그러니까 현근택은 요가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이제 퇴원을 앞두고 한마디가 돼버렸다, 뭐 이런 분석인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거? 아니 그러니까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런 내용을 당 대표가 본인의 측근 의원과 주고 받은 것 자체가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당 대표로서 이것을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할지 말지는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조사를 지시하거나 예. 윤리위 회부를 지시하는 거는 당 대표의 권한입니다만, 아니 형식적으로 그 열리는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어디로 정할지, 예를 들어서 당직 정지를 시킬지 예, 아니면 공간위에서 컷오프를 시킬지를 측근하고 주고 받는 거. 아니 저 내용을 보면 공관위에서 결정할 내용도 당대표가 얼마든지 본인이 결정해서 공관위에 통지를 해주면 누구는 컷오프, 누구는 컷오프 안 되고 뭐 계속 공천 심사를 받거나 공천을 받는 것까지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거 갖고 억지 부리면 안 되죠. 일단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이재명 대표가 퇴원 직전 전날이잖아요. 그리고 정성호 의원, 현근택 변호사를 굉장히 많이 지켜봤고 뭔가 비중을 뒀고 그 사안을 좀 심각하게 생각했다. 이거는 약간 어떤 분위기는 비춰진 것 같긴 합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